네, 반갑습니다. 떠먹이 준세법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오늘 사업소득 같이 하겠습니다. 금융소득까지 잘 들으셨나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종소득 신고 기한이. 자, 사업소득은요, 이제 5월의 하이라이트죠. 그쵸? 그래서 사업소득이신 분들 대부분이 다 이제 개인사업자이고, 이제 5월에 신고를 합니다. 사업소득은요, 이렇게 수익금액에서 필요금액 빼면 소득금액,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했죠. 모든 세법에서 소득은. 그래서 여기 텍스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그럼 이제 왜 써놨냐면 이게 회계랑 달라요. 회계랑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세법상 매출과 세법상 비용을 뺀 게 사업소득 금액인데 우리는 그렇게 구할 수 없고요. 우리가 이제 이미 회계 처리 해놓은 게 있어요. 회계 처리. 그죠? 회계 처리 기장을 통해서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세법 세무조정을 통해서 사업소득 금액을 만듭니다. 요걸 간접법이라고 하는데 요게 법인세랑 똑같은 거예요. 법인세. 그러니까 사업소득은요 법인세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그걸 공부할 건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단기순이익이 나와 있죠 이미. 그죠? 요거는 사실 말씀드렸잖아요. 회계라고 회계 금액이 회계 금액. 그죠? 그래서 회계 금액 이렇게 차변 대변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기순 완전 법인세. 저랑 법인세 같이 한번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 그림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보통 이제 웬만하면요. 여기 수익에서 이제 요렇게 세무조정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개인 사업자는요. 대부분 요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서 거의 회계랑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법인세만큼 복잡하진 않은데 일단 나올 수 있다 정도까지만 알게요. 됐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사업소에서 공부해야 되는 게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라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법인세는요. 법인은 반드시 복식부기를 해야 됩니다. 복식부기가 뭐예요? 차변 대변으로 하는 걸 말하죠. 차변 대변 아까 봤던 것처럼 대변 이렇게 다 무조건 분계 처리해서 반드시 법인은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런데 개인은요 무조건이 아니에요. 간편장부 대상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요 기장의 판단 복식부기 의무자 판단이에요. 여기서 복식부기 의무자만이 복식부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간편장부 대상자는요 복식부 차변 대변을 하지 않고요 지금 바로 뒤에 설명드릴 건데 일기장처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개인 같은 경우엔 법인보다 회계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회계 세무 능력이 물론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똑같지만 어쨌든 세법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무자를 둔 겁니다. 의무자는요 자 이렇게 수익금액 전년도 기준으로 파악을 해요. 무슨 말이냐? 수익금이 매출이랑 똑같은 거라고 했죠 거의. 물론 세법 금액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예요. 자, 전년도라는 걸 우리가 지금 2021년 거를 신고하죠. 귀속이잖아요. 2022년에 신고하는 게 우리 1강 때 공부했어요. 2022년 5월에 신고하는 건 2021년 거를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2021년의 전년도는 언제예요? 그렇죠. 2020년이죠. 2020년도의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요. 요렇게 나눕니다. 보면요. 1그룹, 2그룹, 3그룹이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주 업종만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렇게 제가 써놓은 거에 해당이 되지 않는 업종들이다. 그럼 그거는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네이버에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1그룹인지 2그룹인지 3그룹인지 보고요. 그게 만약 1그룹이다. 그럼 수익 금액이 3억 이상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도소매업을 해요. 도소매업을 하는데 내가 2020년도 전년도라고 했죠. 2020년도 매출이 3억 이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재작년도잖아. 그래서 항상 세법은 미래에서 1년 전 거를 하는 거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은. 어쨌든 2020년도 제가 써드렸잖아요. 3억 이상이야. 그럼 반드시 2021년은요. 복식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반드시 그래서 2021년 거는 차변대변 해서 이렇게 모든 걸 장부를 기입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저희 같은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면은 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거로 뭐 제조업 볼까요? 제조업 1억 5천 반으로 줄죠. 그죠? 제조업 같은 경우도 1억 5천 이상이면 2021년도 복식부기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판단하는 게 복수사업장이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1그룹, 2그룹, 3그룹은 공부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도소매업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뭘 할까요? 뭐 이렇게 숙박업을 해요. 그럼 지금 각각 판단하는 기준 금액이 다르죠. 여긴 3억이면 여기 1억 5천이잖아요. 그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같은 기준 금액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저랑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주 업종 요렇게 해서 하는 건데요. 요거를 제가 한번 예를 만들었어요. 예를 가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음식점업을 해요. 음식점업은 아까 2그룹이었습니다. 2라고 쓸게요. 부동산 임대업은 3그룹이에요. 3그룹 볼까요? 2그룹은 얼마? 1억 5천이었어요. 1.5라고만 쓸게요. 3그룹은 0.75 7,500이에요. 그러면 두 개를 이렇게 더하면 합계면 1억 3천인데 뭘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 요런 게 없다면 왼쪽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걸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 주 업종 수익 금액. 주 업종 수익 금액은 수익 금액이 가장 큰 거예요. 둘 중 뭐가 커요? 그렇죠. 음식점이 더 크네요, 이분은. 그죠? 그럼 1억이 주 업종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주 업종이 아닌 거 외를 하면 여기 왼쪽 주 업종 외가 이 부동산 임대업이네요. 부동산 임대 0.3억을 뭐로 하래요? 이 오른쪽 왼쪽 거 다시 보면 주 업종 외의 기장 의무. 주 업종의 기장 의무. 자, 무슨 말이냐? 요거를요. 0.75가 지금 2그룹이고 3그룹의 금액이잖아요. 이건 3그룹의 기준 금액이고 1.5억은 2그룹의 기준 금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3그룹의 기준 금액을 2급으로 환산한 거예요. 주 업종으로 환산한 거예요. 요거 환산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수죠, 산수. 그렇죠? 그래서 이 0.3억을요. 주 업종의 매출로 환산한 값입니다, 이게. 그쵸?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예요? 1억 6천이네. 그걸 뭐랑 판단하래요? 주업종의 기장은 아까 주업종의 기장은 1억 5천이었죠. 1억 5천으로 판단하는 거. 이거 2그룹. 이걸 3억 1억 5천 7천5백 있었잖아요. 그쵸? 예,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시고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아닌지 판단을 먼저 일단 잘해야 돼요. 사업소득 신고할 때. 예, 그래서 봤고요. 주의사항은 신규 사업자 있죠. 신규 사업자 2021년 스타트입니다. 그쵸? 우리 2021년도 가니까 2021년도에 처음 한 사람은 직전연도가 없잖아요. 전년도 기준으로 지금 하는 건데 전년도는 2020년도 매출인데 2021년도에 스타트하신 분들은 2020년도 매출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없잖아. 없으니까 0으로 보는 거예요. 0, 0, 0, 0. 됐죠? 그러면 무조건 간편정보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간편정보 대상자입니다. 요 첫 해는 세법에서 혜택을 준 거예요. 개인 사업자한테. 이해 가셨죠? 그리고 이 혜택이에요. 왜 혜택인지 봅시다, 이제. 왜냐면 간편정보 대상자는 요렇게 금액이 된다고 했잖아요. 3억 미만, 1억 5천 미만, 0.75 미만. 그룹마다 달라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왜 간편정보 대상자가 더 편할까? 말 그대로 간편하게 장부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 보면 간편정보에 제가 국세청에서 다운받은 건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정보입니다. 볼까요? 날짜, 거래 내용, 거래처, 수입인지 비용인지 고정자산인지 쓰고요. 이 셋 중 하나 써야지. 셋 중 하나겠죠? 수입이야. 그럼 수입이야. 10,000원 벌었어. 부가세 1,000원이지? 그럼 비고 뭘 받았어? 뭐 세금 계산서 받았어. 이렇게 하고 하나의 장부가 끝나는 겁니다. 일기장 같죠? 일기장이 비슷한 우리 학생 때 그렇게 공부하기 싫었던 일기장 있잖아요. 일기장이 비슷한 거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4월 26일에 거래 내용 A 거래처한테 팔았어. 뭐 A 거래처 이렇게 쓰고 이게 끝입니다. 아까 복식부기는 뭐였어요? 반드시 복식부기는 차변, 대변 이렇게 해갖고 반드시 하나하나 장부를 다 작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요렇게 작성하면 끝. 차변, 대변 같은 게 없죠. 회계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간편 장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편 장부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는요 반드시 차변, 대변으로 분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차변, 대변 분개한 모든 거래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게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거든요. 근데 간편장부는 지금 앞에서 봤지만 지금 며칠, 언제, 거래처, 수입인지 비용인지 고정자산인지 그다음 증빙 이렇게 쓰면 끝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무제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이거 지금 실무니까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 사업자가 들으신다, 뭐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 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간편정보 대상자는 줄 수가 없어요. 은행도 알고 있습니다. 은행도 알고 있는데 이제 판단하기 힘든 거지. 왜냐면 그 기업을 이제 사업장을 판단하려면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간편정보를 신고하신 분들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은행에서 조금 꺼립니다. 간편정보를. 뭐 물론 그 개인 신용 갖고 이제 대출 해주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일기장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장부가 아니죠. 그래서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간편장부임에도 불구하고 너가 만약에 복식부기 하면은 혜택을 줄게. 그게 기장세액공제예요. 기장을 했다 해서 기장세액공제입니다. 누가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하면이에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를 하면 그건 당연한 거지. 의무니까. 근데 간편장부 대상자는 의무가 아니죠. 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복식부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장세공 즉 산출세 세금 나온 거 20% 한도는 100만 원까지. 뭐 너무 많을 수는 없으니까 한도는 딱 100만 원 걸어놨어요. 그래서 산출세 20%. 그래서 간편장부이신 분들은 이번 5원에 신고할 때 기장세공제를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직접 하시면 당연히 넣으셔야 되고 만약에 세무사한테 맡기신다 하시면 이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종합서 산 쫙 해갖고 계산이 나왔어요. 우리 1강의 때 공부했던 거. 거기서 산출세액에서 여기 있죠. 여기 산출세. 여기서 이렇게 기장했던 사업소득의 퍼센테이지만큼 20%를 해주는 겁니다. 한돈 당연히 100만 원인 거예요. 요거 받아야 됩니다. 꼭 간편장부이신 분 혜택이라니까. 예.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이신 분들이 기장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복식부기도 하지만 이 간편장부를 하면요 2월 결손금을 못 받아요. 한번 쓰세요. 들리시는 분들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2월 결손금이라는 건 결손 예를 들어서 올해 비용이 더 컸어요. 수입보다. 지우고요. 한번 볼까요?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게 소득금액이죠. 그죠? 사업소득인데 비용이 더 커요. 수입보다. 그러면 비용이 더 크니까 마이너스일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그죠? 이걸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결손금을 2월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결손하면 올해는 세금 안 내잖아요. 마이너스니까 내 소득이 없는데 무슨 마이너스인데 세금을 내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버리기가 아까운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결손금은요. 미래에 빼줄 수가 있어요. 미래에. 그게 2월 결손금이에요. 2월. 결손금을 2월 시킨다 해서 2월 결손금입니다. 요거는요. 간편장부 대상자 못 받아요. 왜? 차변대변을 했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손익계산서가 안 나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결손이다 하면 간편장부 신고하시지 말고 복식부기 신고하셔야 돼요. 왜? 2월 결손금 나중에 다 이거 비용 못 받은 거 다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그리고 요것만 체크하세요. 됐죠? 됐고요. 이렇게 해서 한다까지 공부했고요. 자, 이제 사업소 원칙은 이렇게까지 있는데 요거는 한번 끊고 다음 강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떠먹여준 세법의 덫의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